이번 시간은 우리 2025년 상시 1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이요. 문제 1번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그때 이제 배점이 총 20점이 되어 있어요.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자, 우리 1번 문제를 보면 기본 작업 1번 시트에다가 다음의 자료를 이제 주어진 대로 입력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우리 이제 기본 작업 1번 시트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면 A의 1번 셀에 지금쯤 요 제목은 이미 써져 있어요. 자, 그럼 요 그림을 좀 더 크게 해서 같이 보자고요. 자, 지금쯤 이렇게 이제 우리 이 데이터들을 이제 입력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 기본 작업 1번 시트로 이제 이동해 보면 상공산업 인사 발령이다라고 해서 이 제목은 이미 입력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입력해야 되는 거는 A의 3번 셀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제 F9번 셀까지 이만큼의 데이터를 우리가 직접 이제 입력을 해 주면 됩니다. 이런 이제 데이터를 입력할 때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영어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대문자도 있고 소문자도 있고 있죠. 이런 이제 대소문자를 정확하게 구분해 가면서 우리가 입력을 이제 해 줘야 됩니다. 이런 이제 데이터를 입력할 때 지금처럼 한글 썼다가 영어 쓰고 숫자 쓰고 영어 쓰고 숫자 쓰고 이렇게 이제 쭉쭉쭉 입력하다가 또 한글 쭉쭉쭉 입력하고 한글 입력하고 한글 입력하고 한글 입력했다가 숫자 입력하고 한글 입력했다가 숫자 입력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것보다 종류별로 묶어서 입력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해서 맨 처음에 이제 A의 3번 셀부터 시작해서 F의 3번까지 이 제목들을 먼저 싹 다 이제 입력하고 나서 A의 4번 셀로 찾아와서 얘네들이 이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입력하는 거예요. 이런 거 이제 입력할 때 너무 급하게, 너무 성급하게 입력하지 말고요. 대소문자 잘 봐가면서 우리가 오타가 안 나도록 정확하게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이제 영어하고 숫자를 쭉쭉쭉 입력하고 밑으로 내려오면 그때 마지막 데이터까지 입력하고 나면 내 셀 포인터가 지금 이 위치에 있겠죠. 그러면 또다시 이제 B의 4번 셀 김용성 이 사람 데이터로 이제 이동해서 또 입력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셀 포인터가 요 밑에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이제 이동을 해요. 오른쪽으로 이제 이동해서 고인자라는 이 사람의 이름부터 시작해서 위쪽으로 쭉쭉쭉 올라가면서 이제 데이터를 입력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김용성까지 이제 입력이 끝나고 나면 셀 포인터가 지금 요 위치에 있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이동해서 부장부터 시작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쭉쭉쭉 입력해 주면 됩니다. 마지막 데이터까지 입력이 끝나고 나면 셀 포인터가 지금 여기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이동해서 마케팅부 얘를 이제 입력하고 위쪽으로 이제 올라가면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 맨 위에 거 요거 이제 입력하고 나면 그때 셀 포인터가 지금 여기 있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이동해서 16부터 시작해서 아래쪽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면서 입력을 쭉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9까지 입력이 끝나고 나면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385만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올라가면서 이제 데이터를 입력해 주면 됩니다. 이런 형식으로 이제 입력하는 게 가장 빨라요. 그리고 요 이제 기본급을 이제 입력할 때는 중간중간에 보니까 천 단위 구분기호가 막 붙어 있죠. 이런 거는 우리가 직접 입력하는 게 아니라 이미 셀 서식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적용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기본급을 입력할 때는 숫자만 입력을 해주면 천 단위 구분기호는 알아서 자동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직접 입력하는 거는 크게 어려운 그런 내용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하세요. 자, 그럼 이제 저랑은 이제 2번 문제부터 시작해서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문제 풀어보자고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 2번 시트에 대해서 다음에 이제 지상을 처리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우리 기본 작업 2번 시트로 이제 이동을 했더니 상공마트 상품 입고 현황이다 라고 해서 지금 좀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 있죠. 자, 우리 동그라미 1번부터 보자고요.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A의 1번부터 시작해서 G의 1번 그 영역은 그랬어요. 우리 A의 1번부터 시작해서 G의 1번 그 영역이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영역은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이걸로 지정하래요. 그리고 그때 이제 글꼴은 HI 경고딕이다. 그리고 크기는 이제 17포인트 이걸로 이제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 영역을 먼저 범위를 먼저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주고 그리고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요걸 이제 지정할 때는 우리가 이런 도구 모음을 이용해서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 이제 셀 서식 대화 상자로 들어가 주면 돼요. 우리 셀 서식으로 들어가는 그 방법은 우리 단축키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이요.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을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셀 서식 대화 상자가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맞춤이라는 이 탭에 들어가면 지금 우리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얘를 이제 설정할 수 있다고요. 여기서 텍스트 맞춤에 보면 가로하고 있는데 지금은 일반으로 되어 있죠. 요걸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한 다음에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라는 게 지금 이곳에 있어요.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요거 이제 하나를 설정하게 되면 지금 여기까지 끝난 거고 그때 글꼴하고 크기를 이제 변경시켜라 그렇게 나는데 글꼴하고 이제 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도구 모음을 이용해서도 할 수가 있지만 어차피 셀 서식 대화 상자가 떠 있잖아요. 떠 있으니까 그냥 여기 글꼴이라는 요 탭으로 이제 이동해서 여기서 이제 바로 바꿔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글꼴은 이제 HY 경고딕이다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 글자 크기는 이제 17포인트 17포인트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17이 없어요. 없애는 우리가 크기를 직접 입력해 주면 되겠죠. 해서 지금처럼 글자 크기를 17포인트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내가 선택한 내가 범위 잡은 이 영역에 가운데로 이 제목들을 보내주면서 글꼴하고 크기까지 싹 다 이제 변경이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1번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A4번에서 A6번이요. A4번부터 6번이다 그러면 요 세 칸을 보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A7번부터 9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요 세 칸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A의 10번부터 12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고 그리고 A의 13번부터 시작해서 15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곳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4개 영역이요. 이 영역들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하래요. 우리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할 때는 우리가 도구 모음을 이용하면 되죠. 그때 홈이라는 이 메뉴에 우리 맞춤에 보게 되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 따로 있죠.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해보자고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첫 번째 영역을 먼저 범위를 이렇게 이제 설정해 주고 그리고 키보드에서 이제 컨트롤 키를 꼭 누른 상태로 두 번째 영역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해 주고 세 번째 영역 블럭 설정해 주고 네 번째 영역까지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을 해 주면 되죠. 해서 내가 원하는 그런 영역들을 싹 다 이제 블럭 설정이 끝나면 컨트롤 키에서 이제 손을 띄면 되죠. 이렇게 해서 여러 개의 영역을 우리가 컨트롤을 이용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이제 범위를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 지금 여기 있으니까 요거 이제 한 번만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되죠. 그랬더니 내가 이제 범위 잡은 그 곳이 한 칸으로 이렇게 이제 병합이 되면서 가운데 맞춤까지 싹 다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A의 3번에서 G의 3번 그 영역은 그랬어요. A 3번부터 시작해서 G의 3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 제목들이 써져 있는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이 영역에 셀의 스타일을 파란 강조색 5번 이걸로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영역부터 범위 잡아야 되겠죠. A 3번부터 시작해서 G 3번까지 이렇게 이제 범위를 먼저 지정해 주고 우리 홈이라는 이 메뉴에 우리 스타일이요. 스타일에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스타일들이 쭉 뜨는데 지금 요만큼만 있는 게 아니라 더 있죠. 해서 요 아이콘이요. 요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은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파란 강조색 5번이라는 거 그거 이제 찾아주면 돼요. 지금 여기 보면 파란색 중에 이제 강조색 5하고 이렇게 써져 있는 게 있죠. 이곳에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니까 파란 강조색 5 얘가 맞죠? 해서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2번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G4에서 우리 G15번 그 영역은 그랬어요. G4번부터 시작해서 G15번 그 영역이 지금 총액이 들어있는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영역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얘를 이제 이용해서 천 단위 구분기호를 붙이래요. 그리고 숫자 뒤에다가 만원, 만원이라고 요거를 이제 붙이래요.
요걸 이제 붙여서 표시의 예와 같이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표시의 예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값이 지금처럼 1, 2, 3, 4 이렇게 이제 들어있으면 천 단위 구분기호를 붙여서 1,234 이렇게 이제 표시하고 뒤에다가 만원이라는 이 글자를 이렇게 이제 붙이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 값이 0일 때도 0 만원 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도록 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일단은 우리가 먼저 블럭 설정을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셀 서식으로 들어가 주면 되겠죠. 셀 서식 들어가는 그 단축키가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이요. 그걸 이제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셀 서식 대화 상대로 이렇게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이제 표시 형식을 바꿀 거니까 표시 형식 이 탭으로 이제 이동을 해주고요. 맨 밑에 사용자 지정이라고 있죠. 얘를 이제 찍어주고 여기 보게 되면 이제 G표준하고 써져 있는데 요건 이제 싹 다 이제 지워버리면 되겠죠. 우리가 천 단위 구분기호를 붙일 때 우리가 샵, 샵 요걸 이제 쓸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실제 값이 0일 때도 0으로 이제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천 단위 구분기호를 붙일 때는 샵, 샵 제로 요거 이제 쓸 겁니다. 이렇게 써주고 이 숫자 뒤에다가 우리가 만원이라고 글씨도 표시해 줘야 되니까 쌍따옴표를 묶어서 이제 만원하고 직접 이제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설정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총액에 이렇게 천 단위 구분기호가 쭉 들어가면서 뒤에 만원이라고 그 글씨가 다 붙었어요. 제가 지금 방금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그거 이제 지정할 때 지금 방금 이렇게 이제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나면 또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선생님 이거를 풀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풀면 안 돼요? 그렇게 해요. 지금 얘를 쓰게 되면 어차피 지금 이 데이터는 실제 값이 이제 0인 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결과값은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근데 문제 지상에 지금처럼 이렇게 0일 때 0으로 이제 표시하라고 얘가 이제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하셔야 돼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하게 되면 당연히 틀린 걸로 채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요. 4번에 보니까 이제 B의 4번부터 B의 15번 그 영역에 그랬어요. 우리 B 4번부터 시작해서 B의 15번이다 그러면 상품 코드가 들어있는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이 영역의 이름을 상품 코드로 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이름을 정의하는 그 문제가 나온 거죠. 그러면 B의 4번 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B의 15번 이렇게 이제 범위를 쭉 지정을 해주고 그리고 이름 정의를 해주면 되겠죠. 이름 정의를 하기 전에는 지금처럼 이만큼의 영역을 이렇게 이제 블럭을 설정했을 때 우리 이름 상자를 보면 B의 4번 셀이다. 그렇게 해서 셀 주소가 나타나죠. 근데 이름 정의를 하고 나면 이곳에 이제 정의한 그 이름이 이제 표시가 될 거라고요. 해서 우리가 범위를 먼저 지정해주고 이름 상자를 한번 클릭을 해요. 클릭하게 되면 이제 B의 4번 셀이다. 이렇게 이제 블럭이 설정이 되죠.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거를 다 지워버리고 여기다가 우리가 상품 코드하고 직접 입력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상품 코드라고 입력하고 다른 곳을 한번 클릭하는 게 아니라 상품 코드라는 그 글씨를 입력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엔터를 꼭 눌러 주셔야 돼요. 엔터요. 엔터를 눌러줘야 이름 정의가 된다고요. 그러면 이름 정의를 했으면 맞았나 틀렸나 그거 이제 확인해 줘야 되겠죠. 우리가 다른 셀을 이제 찍게 되면 지금처럼 해당 셀에 이제 주소가 나타난다고요. 그러면 다시 이제 우리가 B의 4번부터 B의 15번 이 영역을 다시 블럭을 설정해 보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을 했더니 상품 코드하고 내가 이름 정의한 게 나타났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확인할 때 상품 코드하고 정확하게 요 네 글자만 정확하게 들어갔는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이제 이름 정의한 거 확인해 보니까 만약에 오타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름 정의한 거를 이제 고쳐야 되겠죠. 이름 정의한 거를 이제 고칠 때는 어떻게 고치냐? 우리가 수식이라는 요 메뉴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수식이라는 메뉴를 찾아가게 되면 지금 정의된 이름이라고 있고 이름 관리자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이름 관리자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돼요. 그러면 내가 이름 정의한 게 이렇게 이제 나타난다고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어 있을 때 우리가 편집을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편집을 이제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름 편집하고 이렇게 이제 뜬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름 정의한 거 요거 이제 오타가 있으면 오타를 이제 고쳐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름 같은 거 상품 코드 이런 거 입력할 때 앞에다가 띄어쓰기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앞에다가 이런 거 이제 띄어쓰기 해 놓으면 띄어쓰기 해 놓은 건 보이지도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 이런 거 이제 틀려버리면 찾기도 힘들다고요. 그리고 상품 코드라고 이렇게 딱 네 글자만 입력해야지 습관적으로 상품 코드라고 입력하고 막 띄어쓰기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이제 띄어쓰기 해도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 제시된 그 내용만 정확하게 입력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입력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내가 이름 잘못 썼으면 여기서 이제 수정해주고 우리가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할 거 다 했으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닫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이름 정의하는 거 이런 거 이제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이름 정의할 때 대부분 틀리는 게 오타 때문에 틀리는 거예요. 띄어쓰기 잘못하거나 오타 그런 것 때문에 틀리는 거니까 우리가 문제에 제시된 그 이름을 정확하게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요. 5번에 보니까 이제 A3에서 G15번 그 영역은 그랬어요. A3번이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죠. 분류부터 시작해서 G의 15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 전체 영역이요. 이 전체 영역은 모든 테두리 요걸 이제 적용하래요. 그러면 A3번부터 시작해서 우리 G의 15번까지 싹 다 이제 블럭을 설정해 주고 우리 홈이라는 메뉴에서 우리 이제 테두리를 여기서 이제 집어넣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 테두리 이곳으로 들어간 다음에 문제에서 모든 테두리를 적용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모든 테두리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A3에서 G3번 영역은 그랬어요. A3에서 우리 G3이다 그러면 이 제목들이 써져 있는 이 영역이요. 이 영역은 아래쪽 이중 테두리 이걸 적용해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A3번부터 시작해서 G3번까지 싹 다 이제 블록으로 설정해 주고 테두리 이곳으로 들어간 다음에 아래쪽 이중 테두리가 따로 있죠. 여기서 아래쪽 이중 테두리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다른 셀, 비어있는 셀을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 보면 이렇게 이제 테두리가 변경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셀 서식 적용하는 문제 끝이요.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 3번 시트에 대해서 다음에 지시사항을 처리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우리 기본 작업 3번 시트로 이제 이동을 했더니 상공 우유 판매 실적표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 있죠. 우리 문제 보자고요. 문제 보니까 이제 A4번부터 E의 13번 그 영역에서라고 했어요. A4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여기 이제 제품명 첫 번째 이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2의 13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만큼의 영역이 되겠죠. 이 영역에서 우리 2021년에 판매 실적이 있대요. 2021년의 판매 실적이 지금 우리 B열에 이제 쭉쭉쭉 데이터가 들어있죠. 이 판매 실적이 우리 이제 2024년 판매 실적보다 큰 경우에 행 전체에 대해서 글꼴색을 표준색 빨강 그리고 글꼴 스타일은 굵게 이렇게 이제 지정하는 조건부 서식을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우리 2024년의 판매 실적이 지금 우리 2의 4번 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되죠. 그래서 2021년의 그 데이터와 2024년의 그 데이터를 서로 이제 비교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2021년의 데이터가 더 큰 경우에 서식을 바꿔달라 그 문제요. 그때 규칙의 유형은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이걸로 사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건부 서식을 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의 행 전체에 대해서 이제 서식을 바꾸래요. 우리가 조건부 서식을 할 때는 행 전체에 대해서 서식을 적용시킬 때가 있고 열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서식을 변경시킬 때가 있죠. 그때 만약에 내가 셀 주소로 A의 1번 셀을 만약에 사용한다면 행 전체에다가 내가 서식을 적용시킬 때는 열 머리글을 고정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열 전체 단위로 우리가 서식을 적용을 시킬 때는 행 번호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고정을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일단 블럭부터 설정해야죠. 그래서 우리 A의 4번부터 E의 13번까지 이렇게 이제 범위 지정해주고 우리 조건부 서식 들어가 주면 됩니다.
우리 홈이라는 이 메뉴에 보게 되면 스타일이라고 있고 이곳에 이제 조건부 서식이라고 따로 있죠. 그래서 우리 조건부 서식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은 다음에 우리는 새로운 규칙을 만들 거니까 새 규칙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새 서식 규칙하고 이렇게 떴죠. 그때 맨 위에 보니까 규칙의 유형을 선택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문제에서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요걸로 이제 하라 그랬으니까 얘 이제 찍어주고요. 그 밑에다가 우리가 수식을 직접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맨 앞에다가 이제 는을 먼저 찍어주고요. 2021년에 첫 번째 데이터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이렇게 이제 셀 주소가 나오면 우리는 행 전체에 대해서 이제 서식을 적용시킬 거라 열머리글 앞에만 달러기호를 이제 붙여주면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F4번을 이제 땅땅 눌러서 열머리글에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달러기호가 붙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지금 찍은 게 2021년에 그 판매 실적이에요. 이 판매 실적이 2024년에 그 판매 실적보다 크냐? 그렇게 이제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뒤에다가 이제 크다라는 그 기호 붙여주고요. 2024년에 첫 번째 데이터를 이렇게 이제 찍어주고 여기서도 이제 셀 주소가 사용이 됐으니까 F4번을 이제 땅땅 눌러서 이렇게 이제 열 머리글 앞에만 달러 기호가 붙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쓴 수식은 좀 이따가 우리 셀에다가 입력해놓고 다시 한 번 더 보자고요. 그럼 이제 조건 셀 거 다 썼으니까 우리가 이제 서식을 적용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서식이라는 요 단추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해주고 그 다음에 글꼴색을 이제 표준색 빨강으로 해라 라고 했으니까 글꼴색에 들어가서 표준색 중에 우리 빨강 지금 여기 있죠. 요거 이제 빨강 클릭이요. 그리고 글꼴 스타일은 이제 굵게 지정해라 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굵게 요것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할 거 다 했으면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내가 지금 작성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은 서식에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세 개 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서식이 적용이 됐어요. 그때 21년도 그 데이터와 24년도 데이터를 비교했을 때 21년 게 더 크죠?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21년의 데이터가 더 크니까 이렇게 서식이 적용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데이터들을 보면 24년도에 그 데이터가 더 크죠? 크니까 조건에 만족하지 않아서 서식이 적용이 안 된 거예요. 지금 방금 제가 문제 풀 때 그때 우리 수식으로 입력했던 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입력을 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2021년의 데이터가 있고 2024년 데이터가 있을 때 2021년의 데이터가 더 크냐?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때 앞에다가 열 머리글에다가 이렇게 이제 달러 기호를 붙여줬죠. 열 머리글에다가 이렇게 이제 달러 기호를 붙여줬으니까 열은 이제 변경되지 않고 행번호에는 달러 기호가 없기 때문에 행번호가 이제 바뀌면서 첫 번째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데이터까지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비교를 다 해준다고요. 이렇게 이제 비교해서 이제 서식을 전부 다 이제 적용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기본 작업에 있는 요 세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요 세 문제를 풀어봤을 때 뭐 문제가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거는 없죠. 해서 실제 시험장에 갔을 때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모두 다 맞출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이 문제를 그냥 한 번만 쭉쭉쭉 풀어보고 지나가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정답이나 해설 같은 거 보지 않고 혼자서 문제를 능숙하게 풀 수 있을 때까지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